네,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로 올라갔는데 오늘 상황 어떤가요? 네, 오늘 또 이틀 연속 300명대 넘어섰습니다. 343명이고요. 국내 발생만 해도 293명으로 거의 300명에 가깝게 다가서고 있어서 네. 누적 확진자가 이번 주 내에 아마도 3만 명을 넘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어서요. 만약에 주중에 일주일 평균이 수도권에서 200명이 넘어서면 2단계로도 격상될 가능성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주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광주 전남대병원에서 벌써 44명 확진자가 나왔고요. 학교에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세대에서 11명 확진자 나왔고 경남 하동 중학교에서도 21명이 지금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 얘기할 때 이제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에 의료 공백 부분을 제일 많이 지적을 네. 했었어요. 가장 큰 문제죠. 지금 광주하고 전남 어디 지역. 전남 지역이 네. 지금 우려할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우려할 상황입니다. 지금 의료진 210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고요. 네. 지금 제일 핵심적인 요충병원이죠. 전남대병원은 응급실을 포함해서 진료가 일단 중단됐습니다. 병원 안에서 지금 문제가 네네, 생기나요?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전남대병원에 이러한 지금 뭐 사실상의 일시 폐쇄 상황까지 전제하면 지금 전남에 있는 주요 병원은 4개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병상을 다 합치면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은 57개가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을 보면 이 중에 고령자, 기저질환자, 이 위중증 환자들이 조금이라도 늘어나게 되면 병상은 금방 찰 수 있다. 지금 뭐 서울의 또 이재갑 교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의료 공백 문제는 심각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제 2주 있으면은 네. 수능인데 맞습니다. 현 상황이 그래서 굉장히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특별 방역 기간 오늘부터 들어갔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특별 방역 기간이기 때문에 학원이나 또 교습소 그리고 스터디 카페 같은 곳에 집중 방역을 지금 점검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학원 이름을 또 공개하고요. 동선도 공개를 합니다. 물론 방역 기간 동안만 공개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하게 지금 조치를 취할 것으로 하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6일부터죠. 수능 일주일 전부터는 학원에서 대면 교습을 좀 자제해달라고 정부가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권고사항인 거네요. 네. 자, 오늘부터 1.5단계 수도권 비롯해서 1.5단계가 됐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까 아마 이재갑 교수도 네네. 거기에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 포함됩니다. 네. 2단계로 지금 올려야 된다는 주장을 예, 하고 있나 봐요. 뭐 방송에 많이 나오시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1.5단계로 올라간 게 오늘부터잖아요. 네. 예고만 지난 주말에 했지 적용은 오늘부터 시작이 된 건데 선제적으로 이미 지난 주말에 1.5단계로 올렸어야 하고 네. 지금 300명이 넘게 이틀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2단계로도 선제적으로 올려야 한다. 지금 상향 조정하는 것을 이제 경제적인 파장 때문에 당국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요. 네. 지금 문제는 아까 의료 병상에 대한 대비와 그리고 이 어떤 방역에 대한 책임과 그다음에 단계를 올리는 것에 대한 결정이 중대본, 중수본, 방역 당국 지금 3분화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 두기를 올리는 것은 중대본의 역할인데 실제로 방역을 일선에서 막는 것은 이 질병관리청의 역할이고 그리고 이제 의료 공백을 메꾸는 것은 또 중수본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역할이 나뉘어 있다. 전문가들이 이거 통합해야 되고 방역 당국이 거리 두기 단계를 결정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이든지 지금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아까 수능 특별 방역 기간 얘기하셨지만 저도 고3 아빠라 걱정하는 학부모 중에 한 명인데요. 지금 이게 조금 느슨한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은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단계를 올리는 것이 이 접촉점을 끊을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조금 귀담아 들어야 할 일단 필요가 수능 있습니다. 전까지라도 우리 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방역에 좀 동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도 지금 확산 기로지만 다른 나라 사는 더 지금 상황이 심각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주최하기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17일에 사망자가 1,700명 나왔습니다. 이게 확진자가 아니고 사망자입니다. 하루에요? 네. 그러니까 그날 하루에 1분당 1.2명이 사망한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확진자는 지금 15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루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백신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같은 경우도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하루 신규 확진자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올림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방역에 써야 되지 않나라는 여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거 짧게 얘기해 주시죠.
모더나에서 그 백신 개발 효과는 없다고 했는데 네. 화이자의 3상 시험 결과도 굉장히 좋게 아주 나타났어요. 경쟁적이에요. 지금 화이자가 먼저 중간 발표를 했죠. 근데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텍이 합작한 겁니다. 네. 근데 이게 효과가 90%다. 방어율이. 그래서 높다 그랬는데 문제는 영하 70도에서 콜드체인 유통하는 게 문제였고 모더나는 94.5%가 나와서 와 모더나께 더 좋다. 2도에서 8도로 유통할 수 있다. 근데 파이자가 최종 결과를 냈는데 이거는 더 높습니다. 95%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방어율을 본다면 상당히 백신의 효과는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일단 긍정적인 소식인 것만은 분명해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 짚어봤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고맙습니다.